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복지시설에서 오히려 장애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생들이 복지시설에서마저 소외되고 고통받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3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는 도내 한 복지시설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곳에서 CCTV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습니다. 생활교사들이 원생들을 폭언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작업장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하며 인권 침해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의 또 다른 복지시설. 이곳은 행정처분에 이어 수사기관에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전주시 감사에서 원생을 무리하게 체벌하고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등 인권 침해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용서가 안 돼.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곳에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고 한다는 거 너무나 화가 나요. 원생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던 자림원 사건까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된 시설들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데다 피해 원생들은 장애가 심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원생들을 보호보다 통제 대상으로 보려는 시각 탓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점을 좀 다루기 위해서 장애인에 관련된 인권센터가 별도로 좀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되고 설립 취지에 엇나간 일부 장애인 복지시설들로 인해 원생들과 보호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이 도내에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저상버스는 140여 대로 도입 목표치의 56%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 콜택시 도입도 77%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편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도내 교통복지 지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전주시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전주 주조와 상표 사용 계약을 맺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수억 원을 들여 개발한 상표는 사실상 전주 주조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 보조금 5억여 원을 들인 전주모주 제조법과 상표 디자인이 선보였습니다. 전주시는 제조법을 준수해야 전주모주 명칭과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5년간 계약을 원한 업체는 전주주조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미 전주권 막걸리 업체들은 전주주조로 합해졌고 더군다나 모주를 자동으로 대량 생산할 만한 곳은 전주주조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후발 업체가 다시 공정을 갖고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고, 특히 전주 지역에다가 새로 공장을 짓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주시는 전주주조와 맺은 계약이 독점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 공모 때부터 특정 설비와 제조법을 염두했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을 피하기는 힘든 구조였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설비 보조금은 물론 제조법과 상표까지 개발해서 전주 주조에 고스란히 안겨준 꼴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고유 전통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주모주를 사용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아직은 자기 상표를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 전주시는 전주모주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전주주조가 갖게 된 독점적 사용과 생산 기반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태양광 소재 기업인 OCI가 새만금 투자 계획을 철회해 새만금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OCI는 새만금에 연간 2만 4천 톤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기로 하고 57만 제곱미터의 땅을 2013년에 매입했지만 최근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삼성이 지난 2011년에 약속한 새만금 7조 6천억 원의 투자도 사실상 무산되는 등 대규모 투자가 물거품이 되면서 새만금 개발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군산 내항 재해위험지구를 개선하는 사업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도중에 시공업체가 바뀌는 등 공정이 터덕이면서 올 장마에 또다시 침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장미동 일원에 펜스가 둘러쳐진 채 중장비가 오가고 기계음과 함께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항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14,000톤의 빗물을 저장하는 유수지와 분당 5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 펌프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2월 착공해서 올 장마 이전에 유수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어오던 시공업체 사업 포기로 한때 공사가 중단됐고 새로운 업체 선정 이후 공사는 넉 달가량 늦어졌습니다. 토급업자 부도로 인하여 약 4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의 차질을 빚게 되자 올해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침수가 반복되고 피해도 여전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근대 역사문화지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주민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요, 겁나게 많이 물이 차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설을 해가지고. 군산시는 오는 10월 시간여행 축제 이전에 공사 현장 펜스를 철거할 방침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군산에 이어 김제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추가 발생했지만 조기 방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김제를 포함해 세종시와 청주시 등 전국 13개 시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발견 당시 대부분 10그루 이내로 사전 방제가 이뤄져 추가 확산 우려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군산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다른 병해충으로 오인하고 4, 5년을 방치해 고사목이 최초 7,800여 그루에서 올해는 2만 8천여 그루로 크게 확산돼 방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달 중순 불어닥친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16일과 17일 이틀간 분 강풍으로 비닐하우스와 과수 재배시설, 축사 37헥타르가 무너져 총 피해액이 10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삼 재배 면적이 넓은 무주와 진안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전라북도는 예비비를 조속히 확보해 정상 복구를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토요 상설 공연이 판판판을 주제로 오늘 얼수마루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동춘 서커스의 초인의 비상이 오늘 국립전주박물관 야외 뜰악에서 공연됩니다. 한국판소리보존회 완주지부가 오늘 마중물 갤러리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공연을 갖습니다. 기부도 하고 공연도 보는 전주 소리문화관 판소리 공연이 오늘 소리마당에서 열립니다. 뮤지컬 배우 박혜미 초청음악회가 내일 군산 은파호수 물빛다리 광장에서 있습니다. 제49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오늘과 내일 정읍시 황토현 전적지와 시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해양 재난과 수상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 행사가 오늘 군산 은파호수 물빛다리 광장에서 열립니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늘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이체험을 진행합니다. 2017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전형과 수시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가 오늘 전북 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10일까지 노회를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를 엽니다. 5월 7일 토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저녁쯤에는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5도, 무주 24도 등 21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